네, 이번 시간 호흡을 좀 가다듬고 또 중심을 잡는 시간입니다. 주말을 앞둔 금요일이라서 다음 주 시장 전망까지 함께 들어보는 코너가 될 것 같은데요. 도움 말씀 주시기 위해서 현대증권 리서치센터의 오성진 센터장이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매일같이 재료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이걸 측정하기도 어렵고 특히 북한 같은 경우는 우리가 가늠하기 굉장히 어려운 재료 아닙니까? 거기에 일본까지 지금 난립니다. 자, 이 기술적으로는 코스피가 경기선이라고 하는 120일 이동평균선까지 좀 살짝 이탈하는 것 같은데요. 앞으로 이 저점을 어느 정도 수준에서 좀 봐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방향성 어떻게 가늠해 봐야 될까요? 일단 2분기 자체는 좀 악재들이 계속 터지는 게 별로 이제 좀 좋지 않다 이런 흐름을 좀 볼 수 있는 것 같고요. 저점은 이제 200일선이 중장기적인 평균선인데 1930이 놓여 있는데 항상 그 예상치에서 문제는 없습니다. 항상 악재가 겹칠 때는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주가적으로 떨어지기 때문에 2분기는 전반적인 경제 지표들이 둔화되는 흐름이 나타나지 않게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제 4월달 같은 경우에는 특히 1, 4분기 실적에 대한 그러한 차별화 양상이 크게 나타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여전히 일본이 양적 완화에 적극적으로 나섬에 따라서 이제 원엔 환율 또 엔달러 환율 자체도 엔화의 약세 기조 속에 있어서 여전히 한국의 부담스러운 요인으로 작동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1분기 실적뿐만 아니라 2분기의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여전히 낮추고 있는 그러한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 끝없이 하락할 거냐라는 부분인데 결국 한국 증시는 선진국이나 이머징 증시에 대비해서 여전히 싸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계산을 해봤더니 여전히 한 15% 정도 싼 상황이 되어 있기 때문에 북한 문제가 터진다 하더라도 구조적으로 한국 증시는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더 떨어진다는 것보다는 바닥을 다지는 가운데 상승에 대한 모멘텀이 없는 뉴스다 이렇게 읽는 것이 좋지 않겠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본격적인 상승이라고 하면 가장 중요한 것은 경기란 요인이 되기 때문에 경기 요인에 주목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네. 정부는 대규모의 경기 부양책을 내놨습니다. 이제 그 대응책이 나왔으니까 시차를 두고서는 반영이 될 것이고 경기가 좀 살아난다면은 주가는 그것을 바라보고 점진적으로 다시 제자리를 찾아간다는 얘기죠. 일시적으로야 북한 문제가 나오건 어찌됐건 중요한 것은 계량적으로 평가를 해보니까 15% 정도는 저평가되어 있다. 여기에 주목을 좀 해봐야 되겠군요. 자, 이제 최근에 나타났던 글로벌 상황들 보면은 MM이라고 하는 머니무브에서 그레이트 로테이션이라고 하는 큰 자금의 대이동, 사실은 채권에서 주식으로 가는 현상인데 이것이 이머징 시장에서 선진국의 지표가 좋으니까 글로 가버렸단 말이죠. 근데 결국에는 갔다가 다시 또 돌아오는 게 돈의 속성 아니겠습니까? 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걸 좀 대비해야 되는 것도 맞지 않나요? 맞는 흐름이죠. 그러니까 결국 가장 확실한 것은 미국 경기가 방향을 잡았다. 이거는 의심할 수 없는 확실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일본도 여전히 방향에 동참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유로존은 여전히 좀 꼬여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중국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투자 경기가 급냉을 하면서 내수 소비에 올인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제 이런 상황들을 고려해서 글로벌 자금이 움직이는데 채권 시장에서 글로벌 자금이 주식 시장으로 오는 거 오케이. 이건 확실하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동안에 이머징 시장으로 왔다 선진국 시장으로 갔다 하는데 올해 들어서 이제 주가 상황을 한번 딱 분석을 해보면 세계 증시에서 가장 좋은 데가 미국을 비롯한 일본, 그 다음에 이제 유로존의 선진국이라는 영국과 프랑스, 독일이 좋습니다. 이게 이제 글로벌 시장을 끌고 가고 있는 핵심적인 요인이라고 볼 수 있겠고, 그러면 나머지 기타국에서 좋은 게 어디냐면 사실은 아세안입니다. 인도네시아, 필리핀, 베트남, 그 다음에 말레이시아 이런 쪽이 주가 상승이 상당히 높게 나타나고 있는데 역시 이쪽 지역에서는 글로벌 자금이 들어오고 있고요. 거의 한 3년째 계속적으로 순매수가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 양대축이 좋은데 글로벌에서 흘러온 자금이 문제는 뭐냐면 한국이나 브릭스 국가로 가지 않고 있는 게 이제 문제지 여전히 자금은 좋은 시장을 향해서 끊임없이 수익률을 찾아서 움직이고 있다는 게 맞습니다. 한국 시장으로서 왜 안 들어오냐는데 제가 보기에는 가장 핵심적인 원인이 원엔 환율입니다. 원엔 환율에 있어서 원고 엔 약세가 이어지다 보니까 한국은 수출 경쟁력에 문제가 생겼다. 그리고 수출 증가율이 플러스로 돌아서지 못하고 있다. 이런 요인에 있어서 소외가 되어 있는데요. 소외가 해소되려고 하면 결국 글로벌 경기에 한국 수출이 따라가면서 플러스로 전환되는 상황이 나타나게 되면 한국 증시로의 자금 유입은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다. 그것은 좀 한 분기 정도 시간은 필요하지만 확연하게 들어올 가능성은 높아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제 4월 접어들면은 실제 연간 기준치를 좀 수정하기도 합니다. 오늘 삼성전자 1분기 잠정 실적이 나오게 됐는데요. 뭐 그 대손 충당이라고 해야 될까요? 애플하고의 소송건을 충당금을 감안하면은 어닝 서프라이즈 얘기도 조심스럽게 나옵니다. 자, 실적들이 나쁘지는 않은 것 같아요. 환율 문제라든지 뭐 대북 리스크 여러 가지가 있는데 실제 장부를 열어보니까, 어이구, 괜찮네.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것도 있고. 그렇다면 이제 4월 들어서는 연간 조정치를 좀 조정해갖고, 뭐, 계절 조정치를 반영한다든지 이러면 연간을 다시 세우게 되는데, 이제 앞으로 세우는 그 기업들의 실적 전망은 어떻게 좀 확인을 하고 있을까요? 뭐 올해 들어서 애널리스트들이 이익 전망치를 계속적으로 낮추고 있습니다. 제가 계산해 봤더니 한 7% 정도 낮춘 것 같습니다. 연초 대비해서. 낮추고 있는데 이 수치에서는 원엔 환율에 대한 경쟁력 상실 요인이 아직 덜 반영돼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나 그다음에 현대차와 같은 이 차와 IT하고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기업 이익이 4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45%는 저는 별 무리는 없어 보이는데 나머지 업종들은 뭐 YY로 따져보면 10%에서 뭐 30%까지 대규모 하향 조정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시장은 모든 요인을 알고 있다. 이미 반영이 돼 있다는 건데요. 기준, 그러니까 예상치보다도 오히려 기대치가 낮아진 업종에서 예상치보다 좋게 오면 나쁘지 않네라는 요인이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예상치 수준에 나오면은 그냥 그대로 쏘쏘. 그다음에 예상치보다 좋게 생각했는데 더 좋게 나오면은 서프라이즈. 그렇죠. 이런 요인들이 반영되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이것이 업종 전체로 영향을 미친다기보다는 사실은 개별 기업별로 영향을 보이기 때문에 특히 올해 들어서의 전략, 특히 4월 달의 전략도 마찬가지인데요. 업종별 대응 전략은 저는 무의미하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렇다 보면 버텀업으로 접근해서 개별 기업별 전략이 상당히 시장에 영향력을 준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과거 1년치 보면 IT하고 자동차라는 두 가지 대표 주자들만이 움직였던 것처럼 향후에도 개별 기업들의 이익을 보고 움직이는 흐름이 이어질 거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일단 눈높이를 미리 낮춰놨다는 것이 포커스군요. 앞으로 좀 안 좋을 거야 라고 막 다 해놓고 거기에 이제 주가가 선반영이 됐으니까 실제 나중에 실적을 열어봤는데 뭐 그만큼 안 좋으면은 그렇지 뭐 이 정도. 근데 더 안 좋으면은 이제 뭐 어닝 쇼크가 되겠지만 괜찮게 이거보다는 괜찮네 그러면은 또 안도 랠리, 세이프티 랠리 뭐 이렇게 또 나오지 않습니까? 일단 눈높이가 미진이 낮춰졌다는 거 요걸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겠고요. 자, 개별 기업, 바텀업 얘기가 좀 심심치 않게 많이 나옵니다. 실제 지수는 이상하게 움직이고 있고 개별 기업들은 신고가를 내는 기업들이 많습니다. 자, 여기 어떻게 대응을 좀 해봐야 될까요? 네, 컨셉을 좀 나눠보셔야 되겠는데요. 결국 핵심은 어닝이다라는 것은 이제 변치 않는 논리고요. 그러니까 어닝이 지속적으로 상향되는 것은 추세가 중장기 상승 트렌드로 가야 된다고 이렇게 봐야 됩니다. 올해 1년 내내로도 그런 흐름이 이어질 거로 보여야 되겠고요. 그러면 이제 군을 나누게 되면 사실은 핵심은 소비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살아난다 하더라도 고용 증가가 소비 증가로 연결되는 거고요. 중국은 역시 경제 성장을 주도한다면 소비의 모멘텀을 두고 있는 거고, 아시아 시장이 주목을 받는 이유도 결국 60%가 소비에 의해서 성장이 이루어지는 국가이기 때문에 상당히 소비에 주목을 하고 대응하라는 게 핵심 포인트고요. 우리나라 수출에서 24%가 중국이고요. 아세안 국가들이 14.5%입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이 10%거든요. 이렇게 보면 우리나라 수출에서 50%를 차지하는 국가들이 결국 소비에 의한 성장을 주도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렇게 보면 이 시장에 진출되어 있는 소비 기업들이 결국 관심권이고 그냥 내수 소비,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주가 모멘트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어닝도 별로 없기 때문에 뭐 다음 주 들어서 금리 인하하고 추경을 통해서 내수 성장을 주도하겠다라고 하지만은 약발은 그게 클 것 같지는 않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고요. 그렇지만 이제 시장 전체적으로는 뭐 안도감은 줄 거라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나 종목을 찾는 데 있어서는 결국 중국, 미국, 그다음에 아세안 국가들에 대해서 실질적인 수출과 매출 증가로 인한 소비의 수혜를 보는 쪽은 지금 현재 주가가 상당히 올라가고 있고요. 그 추세가 여기서 멈추는 것은 아니라 파동은 그리겠지만 여전히 상승 추세 속에서 그려갈 것 같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좀 어려운 얘기로 아웃바운드, 밖으로 퍼내는 기업들, 그러니까 수출을 잘하는 기업들, 사주는 나라의 그 국가들의 동향을 좀 파악해서 안에서 소비하는 건 좀 사실 한계가 좀 있다. 이렇게 좀 판단되는군요. 네, 그런 데서 투자 힌트를 좀 얻어봤습니다. 자, 시장이 좀 어려운데 또 중심을 그래도 미래를 내다보는 전략을 세우신 것 같고요.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마켓리더의 특급 전략 현대증권 리서치센터의 오성진 센터장이 오늘은 수고를 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